안녕하세요. 카카오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조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지구를 구해줘라는 제목의 지구 환경 문제 공감 프로젝트 수업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 의도, 수업 대상, 커리큘럼을 소개한 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 후 마무리됩니다. 저희 카카오조 팀은 송은정, 김영생, 김영순, 김혜경이 참가했고요. 각각 팀장, 기록자, 디자이너, 발표자, 개발자, 기록자, 디자이너, 기록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처음엔 오조여가지고 카카오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카카오톡의 캐릭터처럼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하자는 뜻도 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땡땡을 구해줘. 이 땡땡에 들어갈 글자는 지구입니다. 알파벳 G는 세계를 의미하는 글로벌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을 상징합니다. 숫자 9는 환경 위기 시계의 9시 38분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의 환경기후 위기 인식을 담은 환경 위기 시계는 12시를 지구 종말로 잡고 현재 어느 시간에 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한 숫자 9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찾아내게 되는 9가지 실전 방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문제와 인공지능, 블록 코딩을 융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는 유엔이 수립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한국의 실정에 맞는 KSDG를 수립했는데요. KSDG는 크게 환경, 국제 파트너십, 인권, 평화, 번영을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목표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엔트리 기초 수업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블록 코딩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업은 교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으로 1차 시에 40분씩, 한 번에 2차 시씩 총 4회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룬 독후 활동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해결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를 코딩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시씩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5, 6차 시에는 작품 만들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수업 전에 추천 도서를 제공하여 수업 중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에 읽어온 도서를 통해 환경 관련된 정보나 사례를 미리 습득해서 이후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1일차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수업에는 환경과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법을 소그룹별로 실천 방법을 제시하게 합니다. 또 2차 시에는요.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해보고 체험한 후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익히게 됩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을 또 합니다. 또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환경 관련 플래넷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사전 활동으로 읽어온 환경 관련 독서에 독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각 소그룹별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토론한 후 우리 반이 지켜야 할 실천 방법 9가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시에는요, 인공지능의 이해 및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이트 3가지 이상의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능은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과학 이렇게 2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오디오 감지, 비디오 감지, 이미지 모델, 텍스트 모델, 음성 모델 같은 이쪽 분야에 관련된 기능을 습득을 하고 향후에 좀 더 세분화된 좀 더 추후에 수업이 계획이 된다면 데이터 과학 분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일차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는 배포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 코딩 실습을 하게 되고요. 4차 시에서는 배포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정해보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보게 됩니다. 지구를 구하는 실천 방법 9가지를 앞에서 아이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퀴즈로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상의해보게 됩니다. 배포 파일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전달하기를 고민하다가 착안된 아이디어입니다. 이 편을 모티브로 해서 배포 파일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보게 될 영상의 일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덥다. 1층은 북극 얼음 호텔을 나타내고요. 1층은 몰디브 방입니다. 야, 똥마름 나면 다 녹는데. 네, 몰디브 방에서 에어컨을 트니까 여기 얼음방에 얼음 다 녹고 녹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아이 뭐야? 이럴 생각 있지? 네, 아이들은 이 무한도전 영상을 보고 그걸 모티브로 만든 배포 파일을 수정해 보게 됩니다. 그 배포 파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퀴즈 아이템을 골라봐. 배포 파일은 좌측에는 북극, 우측에는 몰디브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물건들을 퀴즈 아이템으로 하단에 배치를 하였는데요. 배포 파일에는 컵과 자동차 2가지 아이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컵 아이템은 이미지 인식 기능을 통해 어떤 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북극과 몰디브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구현하였고, 자동차는 오디오 인식 기능을 통해 어떤 운송수단을 택하냐에 따라서 북극과 몰디브가 영향을 받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작동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는 컵은 종이컵, 머글컵 어느 것을 사용할까? 네, 여기서 종이컵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보다 북극곰이 울고요. 몰디브의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퀴즈 아이템을 골라봐.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는 컵은 종이컵, 머글컵 어느 것을 사용할까? 이번에는 머그컵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배포 파일에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중에서 아이들은 자동차와 컵 오브젝트만을 구현하게 됩니다. 각각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퀴즈를 나타내는데요. 그 퀴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빙하의 크기가 증가하고 해수면은 하강하며 환경 점수는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빙하 크기는 감소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환경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환경 점수가 0이 되면 북극곰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3차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입력한 데이터 값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데이터의 수량에 따라 인공지능이 분류한 결과가 사람이 판단한 것과 달라질 수 있음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한 분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코딩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자동차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는 음성 입력 값에 따라 걷기일 때는 환경 보건 신호를 보내고 자동차일 때도 환경 보건 신호를 보내지만 자동차를 선택했을 때는 북극 온난화 신호를 보내 환경에 나쁜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다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배포 파일의 기능을 배운 후에는 수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자동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걷기,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옵션을 더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퀴즈,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어떻게 하지? 라는 퀴즈를 추가했을 때 이 퀴즈는 텍스트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는 새 거를 살 거다. 중고나라를 이용할 거다. 안 산다. 다른 사람에게 따라고 조른다.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 다르게 프로그래밍 해볼 수도 있습니다. 3일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 6차 시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정한 소그룹별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품을 기획해보고 코딩을 해보게 합니다. 지금 7차 시까지는 다른 활동을 잡아놨는데요. 실제로는 5, 6차 시에 이어서 7차 시 앞부분까지 작품 만들기를 통해 할애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개발하고 있는 스크래치 MIT 팀에서 시기마다 한국 학생들의 작품이 다수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모두 코딩 내용이 똑같아서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작품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고 협업을 증진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참고 작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4일째 수업입니다. 7차 시에는 시간이 불정할 경우 앞에 5, 6차 시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된 내용을 엔트리의 나의 학급에 작품을 공유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작품을 조작해보고 감상하게 되고요. 8차 시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편집 쓰기를 해보고 엔트리에서 배운 블록 내용을 퀴즈로 복습해봅니다. 그리고 수업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품 공유를 통해 아이디어가 확장되게 되고요. 다양한 대상을 향해 편지 쓰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수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SNS에 9가지 실천 방법을 실천한 것을 올리도록 한다든지, 스탬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격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기대 효과는 환경문화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올리며 현실 생활 속에서도 환경 관련 행동을 실천하고 환경 코딩 융합 콘텐츠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카카오5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카카오5조의 교육 콘텐츠와 함께라면 우리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인철 과장님. 네,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카카오조에서 제시한 주제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춘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뭔가 주제 선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1차 시에서 교육생들이 책을 읽어와야 되는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한 장치가 좀 있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사전에 책을 읽어와야지만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책을 좀 잘 읽어오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오는 행위에 있어서 발표를 잘하면 어떠한 베네핏을 줌으로 인해서 책을 잘 읽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그 향후에 있을 차시에도 교육이 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진혁 국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환경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카카오조 선생님들께서 이 환경 문제를 인공지능과 엮어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우선 현실적으로 저희가 올 여름에 정말 환경이 많이 변하고 기후가 많이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된 내용도 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협업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에 있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SDG 항목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사실 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 환경 문제와 블록 코딩을 엮는 수업 주제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육 과정에서 요 환경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수업을 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근데 주제가 좀 무난한 주제인 거에 비해서 좀 수업 구성이라던가 좀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을 끌어나가는 과정은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상용 대표님. 예,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수업하는 시간 대비 봤을 때 환경 문제라든가 인공지능, 블록 코딩에 대한 주제들이 사실은 쉬운 주제들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차 그러니까 총 4회 정도 교육을 했을 때 이 형태들을 다 커리로 운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확장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지. 예, 우선 수업의 난이도는요. 수업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사전 경험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난이도는 조정을 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협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 시킹 이런 모델을 많이 착용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 수업 안에서 많이 협업을 하는 활동을 증진하도록 격려할 생각입니다.